안녕하십니까. VON 논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매국노 5인이라고 느닷없이 발표를 했죠. 황교안, 나경원, 김무성, 유승민, 김진태 이렇게 5명의 이름이 거론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좀 느닷없다는 느낌과 무슨 조합일까 이게 의아하게 생각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것을 발표했다는 것, 그것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가운데 황교안, 김진태 이 두 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언제고 매국노라고 불러도 의아한 생각이 별로 들지 않죠. 사실 북한 당국에서 볼 때 미운 소리를 곧잘 해왔던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의아한 사람은 김무성, 유승민 이 두 사람이 가장 의아한 생각을 들게 만들고, 그리고 중간쯤 되는 분이 나경원 원내 대표일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그룹을 좀 분류해 놓고 사태를 들어가 보면 뜻밖으로 중요한 단서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김무성, 유승민 이 두 의원은 탄핵 사태에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되는 의원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하필 왜 이 두 사람을 북한은 느닷없이 지금 와서 매국노 5인이라고 하면서 거기 끼워 넣었을까요? 사실 탄핵 사태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도적으로 주장했던 것이 북한이었고, 그 뒤에 많은 보도가 이루어졌죠. 마치 난수표도 많이 날라왔었고, 북한이 먼저 그런 발표가 있고 그 어떤 지령과 총동원된 듯한 모양새를 띠면서 탄핵 사태가 아주 급격하게 악화된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북쪽을 조금 떼놓고 생각하더라도 남쪽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탄핵 사태를 우리가 반성해 볼 때 늘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보수 진영 내에서, 기존의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그 진영 내에서 심각한 이반이 일어나서 법치 파괴, 헌법 질서 파괴적인 탄핵에 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 뒤에 두고두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대목이었죠. 그런데 거기에 가장 편하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김무성, 유승민 두 의원입니다. 자, 김무성, 유승민 두 의원은, 김무성 의원도 복당하기 전에 바른미래당에 가 있었죠. 자, 그러면 바른미래당, 지금은 바른미래당, 처음에 바른정당인가요? 자, 그렇게 떨어져 나갈 때 거기에 행동대장처럼 움직인 의원이 있는데 바로 하태경 의원입니다. 그래서 탄핵 표결 직전에 김무성 의원이 상당히 주저하는 입장을 보이자 하태경 의원이 울부짖으면서 이거 거의 자기가 책임진다는 듯이, 그리고 절대 해야 된다는 듯이 울부짖는 그런 녹취가 되어 있는 것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자, 하태경 의원은 왜 거론되느냐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핵심에는 보수를 표방하는 주사파가 있다. 보수를 표방하는 주사파 세력이 상당히 보수 진영 내에 들어와 있다. 그리고 우리 탄핵 사태의 흐름에서 이 대목을 빼놓고는 탄핵 사태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고, 제대로 반성할 수 없고, 제대로 그것을 극복할 수 없다는 중요한 사실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 바로 하태경 의원입니다. 하태경 의원은 자신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주사파 출신, 주사파 활동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본인의 입으로는 전향했다고 하지만 그 전향이라는 것이 제대로 자유민주주의로의 전향인지
사실 똑똑히 들은 적이 없습니다. 헌법 3조 4조를 명확히 인정하는 우리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인정하는 것인지 제대로 표방한 적이 없습니다. 마치 조국, 이 사람은 더 대담해져서 국회 청문회에서 자신이 사회주의자라고 공언을 하고 그러면서 헌법 질서를 준수한다고 말장난을 했습니다. 준수한다고 했어요. 가치를 받아들인다고 하지 않았죠. 동의한다고 하지도 않은 겁니다. 동의한다면 모순이죠. 대한민국 헌법이 사회주의 헌법이 아닌데 자기는 사회주의자라면서 대한민국 헌법 어떻게 동의합니까? 그러니까 말장난 치는 것이 준수한다는 겁니다. 준수한다는 것은 어떻든 안 걸리면 그거는 준수한 게 되는 것처럼 넘어가니까 지금만 해도 모든 불법, 탈법, 부정의, 부도덕, 위선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도 자기는 법을 어긴 게 없다면서 버티는 식이죠. 부정선거를 저질러도 예를 들어 심지어 헌법 질서 내에서 선거를 치렀다라고 하고 그리고 집권한 뒤에는 사회주의로 일당 독재 국유화, 특권 계층의 차별화로 치달아 가더라도 그건 법을 바꾸어서 정상적으로 법을 바꾸어서 추진한 것이니까 뭐가 모순이냐 이렇게 나올 사람이죠. 그 뻔뻔함과 나두꺼움과 뱃속 시커먼 것은 마음속 시커먼 것은 지금까지도 능히 밝혀졌다고 생각됩니다. 바로 사회주의 정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행동 양식과 태도가 이런 식입니다. 공산운동권 출신의 행동 양식과 태도 굉장히 뿌리 깊습니다. 하태경 의원 대표적으로 그런 주사파 출신이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탄핵 사태라는 중대한 문제에서 결정적인 행동대 역할을 떠맡았던 것입니다. 문제는 하태경 의원 1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른정당으로 떨어져 나간 바른미래당을 구성하고 있는 당협위원장 등 수많은 하부 그리고 자유한국당에 남아있는 수많은 당협위원장과 당 강요라고 하나요? 당 관료에 해당되는 구성원들 그 하부에 엄청나게 이 공산운동권 출신 분들이 뿌리를 내렸다고 봐야 됩니다. 지난 수십 년간의 역사가 그런 토양을 제공했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북한의 그 5인 발표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이 부추기고 박수쳤던 천하의 원수로 여겼던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내는 그 작업에 앞장섰던 김무성, 유승민 이 두 사람이 갑자기 왜 북한이 매국노라고 대표적인 5인의 이름을 올리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본인이 주사파 출신은 아니라 해도 지금 하태경 의원 같은 주사파 세력의 입장에서 우리가 짚어보면 굉장히 이용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죠. 그리고 소위 언더처럼 이렇게 표면에 공적으로 덜 나서고 뒤에 사실상 조직의 대부 노릇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김영환 씨 경우에 박 대통령 탄핵 사태 초기에 박 대통령에게 하야라는 공개적인 글을 발표하면서 거의 총동원령과 같은 성격의 어떤 입장 표명이 있었죠. 그리고 하태경 의원 같은 사람은 가장 전면에서 그걸 실천하면서 움직였던 것이고요. 따라서 보수 표방 주사파 세력 계열에 있어서 탄핵 사태에 있어서 그들의 그 행동 방침과 방향성은 뚜렷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김무성 의원, 유승민 의원 이런 분들은 거기에 이용된 측면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사파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헷갈려 하실 수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그 설명을 더 드리면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보시면 좀 가닥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구통진당 이석기 등으로 대표되는 완전히 북한 지령에 추종하고 거의 북한과 연결이 제일 심하고 김일성 사상 추종적인 그런 주사파 계열이 하나 있고 그리고 임종석, 이인영 등으로 대표되는 구 전대협 출신으로 또 꼭 전대협이 아니더라도
노무현 대통령 등 때부터 일찍 정계에 진출하고 범민주당 계열에 포진해 있는 이러한 주사파 출신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보수를 표방하면서, 분명히 구주사파 출신인데 보수를 표방하면서 보수 진영 내에 상당히 들어와 있는 주사파 출신 사람들, 이걸 크게 세 번째 부류로 볼 수 있습니다. 탄핵 사태를 우리가 돌아볼 때 가장 결정적인 인자는 이 세 번째 부류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가장 원수죠. 원래 박 대통령 통진당 해산했으니까 당연히 그들은 탄핵을 100번도 더 하고 싶었겠죠. 그리고 범민주당 계열, 임종석, 이인영 등 문재인 대통령 행동 봐도 알듯이 탄핵할 수 있으면, 분위기가 되면 언제든 출동할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가장 문제적인 것은 바로 이 세 번째 부류, 보수 진영 내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입니다. 보수 진영 내에 들어와 있던 어떤 세력 중에 상당 부분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보수 진영 내의 상당 부분을 탄핵 추동 쪽으로 몰아갔고, 그것이 결국 탄핵 사태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아주 그게 결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게 없었으면 탄핵 의결도 되지 않았을 것이고 헌법재판소까지 가지도 않았겠죠. 자, 그러한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왜 이제 와서 주사파 세력에 상당히 이용되고 그렇게 된 바 있는 김무성, 유승민 이 두 사람을 이제 와서 매국노라고 부르면서 일종의 묶어주는 것일까요? 이것은 조국 사태와 더불어 나온 것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고도의 전술인데요. 사실 그 좌익 진영의 전술의 고도함은 단순한 우익 진영의 그 초보성을 뛰어넘습니다. 전술을. 그래서 통일전선 전술이라는 것을 고도로 구사하죠. 그리고 그 일종의 그 연날리기와 비슷한 전술처럼 자기가 작용할 수 있는 세력을 단일 진영에 포진시키지 않고 상당히 여러 진영에 자기가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끈들을 배치한 다음 필요에 따라 적절히 끈을 움직이면서 판세를 움직여가는 고도의 전략을 쓴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조국 사태의 경우에 일정 부분 북한과 가장 커넥션도 많고 가장 연결성이 강하다고 생각되는 범민주당 계열, 임종석, 이인영 등으로 대표되는 그 주사파 계열로 봤을 때는 약간은 타격이죠. 조국이 타격을 받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 그런데 마치 주식의 포트폴리오처럼 그쪽이 좀 타격을 받더라도 전체 주사파 진영, 전체 북한 진영으로 볼 때는 어느 쪽에서 만회를 하면 될까요? 보수 진영 쪽에서 자신의 일종의 파이를 키워놓으면 자신의 전체적인 영향력은 줄어드는 게 아니죠. 그리고 어느 때건 자신의 어떤 역할을 꾸려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보수 진영 내의 주사파 출신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보수 진영 내의 그 주사파 출신, 그리고 주사파에게 이용된 대표적인 김무성, 유승민 의원 세력은 탄핵 사태 후에 3년간 만 3년간 국민들이 너무 고생하면서 자유보수 우파 국민들에게 굉장히 지탄을 받고 영향력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속 어떤 명분을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영향력 탈환과 확대를 꾀합니까? 그게 바로 보수통합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꾀합니다. 반문연대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꾀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너무 위태롭기 때문에 보수는 무조건 뭉쳐야 한다. 탄핵은 덮고 가야 한다. 라는 명분으로 움직입니다. 이때 호재를 만난 것이 바로 조국 사태입니다. 그래서 조국을 저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조국 문재인에 대항해서 연대전선을 펼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유승민, 김무성 이런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자신의 탄핵 사태 때의 과오를 지금 만회하고 어떤 영향력 확대를 꾀할 수 있는 지점에 이른 것이죠. 나경원 원내대표 경우에는 중간 연결고리 정도의 역할이 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북한의 매국노 5인 발표가 어느 정도 그림이 맞아 들어가는 것이죠. 사실 북한은 황교안, 김진태 이 두 사람에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김무성, 유승민은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사실 표면에 내세워져 있지만 빙산의 하부처럼 그들을 떠받치고 있는 하부는 상당 부분 북한의 영향력 연결되어 있는 주사파 출신들 하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영향력을 강화시켜야 하고, 그렇다면 김무성, 유승민의 영향력이 강화되어야 하고, 따라서 매국노 5인이라면서 연결시키면서 지금 그들을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사람으로 띄워줄 그럴 필요가 생기는 것이죠. 참으로 전략으로 치면 고도의 전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이러한 부분을 우리 진정한 탄핵 사태 때부터 법치 파괴와 자유민주 체제 위기를 직감하고 법치를 바로 세우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나아가 자유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유애국 국민들이 헷갈림 없이 이 사태를 뚫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분명하게 짚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유우파 애국 국민들은 조국 사태를 관망해야 하는 것일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결코 그렇지 않고 우리야말로 주인된 태도로 이 사태에 가장 앞장서서 조국 퇴진, 문재인 퇴진을 외치며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국 문제는 법치 파괴와 자유민주 체제 위기를 불러온 자들의 그런 악행의 극점에 이르러서 터뜨려진 그들의 모순이 가장 집약되어 있는 사태이기 때문에 우리 탄핵 사태 때부터 가장 심각한 문제점을 느껴온 태극기 그리고 자유우파 애국국민들의 지향과 정반대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회주의자를 공언하고 그리고 불법, 부정, 부도덕 위선으로 얼룩진 그들을 앞장서서 우리가 퇴격시켜 낼 때 법치를 살리고 자유민주 체제를 살리는 그러한 전선에서 우리의 진정한 자유우파 태극기 애국시민의 리더십이 강화되어 갈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것이 바로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VON 논평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